안녕하세요.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노인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이재훈 박사는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15년간 응급의학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언제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며 환자들에게는 믿음직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응급실로 들어온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평소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최근 몇 주간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 왔고 그 통증이 단순한 경련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큰 혼란이 자리 잡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김태수 씨.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최근 며칠간 다리에 쥐가 나고 통증이 심해졌어요. 태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이재훈은 그의 말을 듣고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검사 결과 다리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다리 정맥혈전 증세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이재훈은 알고 있습니다. 태수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재훈은 그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태수 씨, 지금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태수는 치료를 받기 원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의 아내 정희는 그 나이에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야라며 태수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태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태수야, 괜찮을 거야. 나이 때문일 수도 있어. 태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의 건강이 과연 사소한 문제인지 아니면 중대한 신호인지에 대한 의문이 마음속을 맴도는 것입니다. 이재훈 박사, 김태수 씨, 지금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훈은 태수에게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태수에게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할 것을 권장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치료를 통해 당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태수는 이재훈 의사의 말을 듣고 결심합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리 정맥 혈전증이었거든요.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긴 상태였는데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올라갔다면 폐색전으로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혈전용의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냥 다리에 쥐가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 말이죠. 만약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적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 쥐가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응급처치법도 배워가실 수 있어요. 이제 태수는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건강 회복을 넘어 우리 모두가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태수는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재훈 박사의 경고가 무겁게 다가왔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들이 노화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일까? 아니면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까? 태수는 내내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주 수술 예약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환자는 언제 오나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신 태수 씨는 그와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훈 박사가 태수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다. 김태수 씨, 다리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태수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 태수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만들었어. 빨리 와서 같이 먹자. 어떻게 됐어?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데? 의사 선생님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좀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그럼 치료받아야 하지 않아? 태수, 건강이 가장 중요해. 태수는 아내의 걱정이 자신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지만 동시에 겁이 나서 말을 꺼내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김태수 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의 미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태수야, 이 생선구이 정말 맛있지? 앞으로 이렇게 자주 해줄게. 정희야, 내가 이 생선구이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태수는 저녁을 먹으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가 계속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희의 말이 점점 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때는 아무 걱정 없이 뛰어다닐 수 있었는데 태수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지금의 고통과 비교에 씁쓸한 마음을 느낀다. 정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태수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피하며 마음속에 자신만의 갈등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심각한 증상들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태수야, 무슨 생각해? 당신이 걱정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잖아. 정희의 말에 태수는 갑자기 마음이 약해진다. 그는 아내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지만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너무 크다. 괜찮아, 정희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아니야, 당신이 괜찮지 않은 것 같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태수는 마음속의 갈등을 깨고 정희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연다. 사실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방치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해? 당신이 이렇게 아프면 나도 힘들어. 태수는 아내의 반응에 또다시 마음이 아프다. 그는 가족의 걱정과 자신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정희야,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다들 겪는 일 아니겠어? 그렇지 않아.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건강이 나쁜 건 누구에게나 문제가 될 수 있어. 나도 당신과 함께 이겨내고 싶어. 태수는 아내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아파온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그때는 건강이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은 그는 그 시절의 자신이 그립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아쉬워한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당신을 믿고 응원할게.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는다면 우리 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태수는 아내의 말에 감동받으며 그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생겨난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그래, 정희야. 치료를 받겠어. 너와 함께 다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이재훈 박사는 태수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김태수 씨, 우리가 사용할 치료법은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요법을 포함할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네,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태수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아내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가족을 위해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건강 회복을 넘어 우리 모두가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태수는 병원 복도에서 이재훈 박사와 함께 걷고 있다. 병원 내부는 활기차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태수는 이제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상태다. 이재훈 박사는 그를 위해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태수는 그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주부터 약물 치료와 운동요법을 병행하면서 건강한 식단도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태수는 이재훈 박사의 설명을 듣고 결심을 다진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선생님.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운동요법은 어떻게 하죠? 그는 약을 복용한 후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태수는 자신의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이재훈 박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는다. 태수는 여러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태수는 운동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태수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경우에 술을 상기시킨다. 첫 번째, 근육의 과도한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등산이 좋다고 무리한 산행을 하시다가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분 부족,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어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균형이 깨져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되면 목이 마른다는 느낌이 둔해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거기에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여름철에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갑자기 더운 곳에 나가시면 몸에서 급격히 땀이 나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요. 세 번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셨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의사가 약을 바꿔드렸거든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나서 병원에 오셨더니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약물이 원인이었어요. 그 약이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함께 칼륨도 빼내면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킨 거였죠.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네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쉬워요. 이때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서 새벽에 쥐가 나기 쉬워져요. 특히 겨울에 무거운 이불이나 두꺼운 담요가 발을 아래로 눌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목이 아래쪽으로 꺾인 상태로 몇 시간씩 유지되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계속 늘어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태수야. 계속 힘내. 정희는 태수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태수는
아내의 응원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운동하게 된다. 김태수 씨, 이번 검사 결과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혈액순환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낀다. 그는 이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게 된다. 태수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이야. 빨리 와서 먹자. 태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아내가 준비한 식사를 보며 행복한 마음을 느낀다. 정희야, 정말 맛있어 보여. 항상 이렇게 정성껏 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도 계속할 거야. 내 몸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어. 너무 좋아. 그렇게 해주면 나도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어. 김태수 씨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있었다. 병원 내부는 태수의 회복 소식으로 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돈다. 태수와 정희는 함께 운동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고 있다. 그들은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오늘은 샐러드도 추가했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자. 태수는 아내의 정성 가득한 식사를 보며 아내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정희야, 덕분에 나도 많이 건강해졌어.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지금껏 걸어온 길이 힘들었지만 태수는 이제 아내와 함께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인생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결심하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건강 회복을 넘어 우리 모두가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태수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건강한 모습으로 기분 좋게 스트레칭을 하며 아내 정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태수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기분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삶의 활력이다. 태수야, 오늘 아침은 너가 좋아하는 오트밀과 과일이야. 맛있게 먹고 하루를 시작해. 정희의 말에 태수는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진다. 그는 아내의 정성 어린 준비에 감사하며 식탁에 앉는다. 정희야, 정말 맛있어 보인다. 너 덕분에 매일 이렇게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 태수는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건강 개선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의 유대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 그는 이제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한다. 태수는 오랜만에 직장에 복귀하며 많은 동료들에게 반가움을 받는다. 그들은 그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고 다시 일터에서 그를 보는 기쁨을 느낀다. 태수 씨, 건강이 좋아졌다니 정말 기쁘네요.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제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들의 격려와 지지가 태수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일에 대한 열정도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 해. 건강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맛있게 해보자. 태수는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하며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느낀다.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정희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들은 서로의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태수는 운동을 통해 느끼는 활력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의 여정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는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한다. 김태수 씨, 검사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한다면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수는 이재훈 박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수와 정희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사랑과 지지를 느끼며 앞으로의 삶이 더욱 밝고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정희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해주길 바래. 물론이지.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태수는 아내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는 이제 가족과의 시간만큼 건강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태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의 삶에서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다짐한다. 그는 작은 신호를 간과하지 않고 항상 건강을 챙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건강 회복을 넘어 우리 모두가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나서 깜짝 놀라 일어나신 적 있으시죠? 딱 3초. 이 동작만 하면 통증이 즉시 풀립니다. 3초 만에 쥐 풀리는 응급처치법. 60대 이상이라면 근육이 쉽게 탈수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종종 쥐가 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갑자기 뭉칠 때가 문제죠. 쥐가 난 다리의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겨주세요. 손으로 발끝을 잡고 3초 동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이 동작이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어 즉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발끝에서 몸쪽으로 강하게 3초 유지. 통증이 줄어든 후엔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다리를 앞뒤로 흔들며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쥐가 자주 난다면 잠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 10초만 해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쥐의 재발을 막아줍니다. 다리 쥐, 그냥 참고 넘기면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초 응급처치법.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